저는 이제 루카 함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뭐가 더 있으면 좋겠는데, 뭐가 좀 더 있으면 해볼 만한데, 자본금이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얘기 대부분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루카 함장이라는 사람은 이 부족함을 탓하는 게 아니죠. 보면은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쥐어짜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이 어떻게 보면 루카 함장 같은 그런 인생이잖아요. 넬슨 제독처럼 내가 최강의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고 넉넉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끌고 가는 상황은 거의 없잖아요 보면. 네, 최준영 박사의 바다 이야기,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프로와 이프로 오늘도라니 그냥 솔직합시다. 조금 전에 했잖아. 옷도 똑같은데 뭘 그렇게. 그게 말이에요 그러면. 네,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네, 오늘도 영진이가 또 1위 있는 모양입니다. 그 정영진만 바쁜 사람 된 거 아니야. 네, 별 바쁘셔야죠. 제일 젊으신데. 네. 아니 회사 일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 자, 소개도 안 해드렸는데 또 나오셨습니다. 자기 프로니까 뭐 그러니까. 그렇지, 사실 우리가 소개해야지 뭐. 자, 주인공 최준영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옷이 똑같군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최 박사님이 양복을 입고 있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 저런 캐주얼의 특색. 그렇지. 지난주와 똑같은 옷을 사실 입고 저 오셨습니다. 옷은 아무나 소화 못하는 옷이래. 그러니까 저 뭐 그런가요? 올 때마다 봐서 이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그러니까. 보니까. 아니 저는 되게 내가 원래 골프 옷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그냥 아니. 긴팔 티셔츠가 없어가지고 세트로 이제 홈쇼핑에서 또 묶어서 샀는데 세트로 홈쇼핑. 예 그냥 뭐 세 벌에 얼마 뭐 이렇게 팔잖아요. 세 벌에 얼마.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바다 이야기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배를 만든다고 이제 여러 가지 고생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배를 왜 만들었을까? 싸우려고. 근데 왜 배가 점점 커졌나? 대포 때문에. 그렇죠. 그 대포 이야기를 해야죠 이제. 예. 그래서 대포를 개조하면 배를 좀 덜 개조했어도 되는 건가요? 고민이 많았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포를 만들면 이왕이면 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올림픽 표어랑 비슷합니다. 더 멀리, 더 세게. 뭐, 정확하게. 뭐 정확하게도 이제 옵션이지만 일단은 멀리 쏘고 싶은 거죠. 그렇지. 모든 남성들의 너 뭐하니? 멀리. 좋은 프로가 없으니까. 멀리 쏘려면은 네. 대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크면 좋죠. 그렇죠. 네. 크면 무거워집니다. 무거운 것도 괜찮아. 무거운 것도 괜찮아요. 전입 가격이구만. 그러다 보니까 멀리 쏘는 대포를 하려면 배가 커져야 되고 뭐 이런 이제 딜레마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제 이 정도는 있어야 되라고 생각하면은 대포에 맞춰서 배를 만드는 이제 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군함의 역사라는 것들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까지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계속 그런 식이에요. 더 큰 포를 실어야 돼. 그러면 배가 커져야 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배에 맞춰서 한 포를 실는 게 아니고 한 포를 생각을 하고 거기 맞춰서 배를 만들게 되는 그런 일이죠. 결국 싸우는 무기는 배 자체가 들이받는 이제 시절은 갔으니까. 그러면 결국 대포로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대포 사이즈, 대포를 몇 개나 실어야 돼. 어떤 모양으로 실어야 돼. 그리고 배를 만든다. 그러고 그렇지. 대포야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쉬울 텐데 예. 배는 그게 안 되니까. 작은 배에다가 큰 대포를 실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어느 정도의 포를 실을 무슨 무장을 할 거냐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배를 만드는 시절이 이제 됐던 거죠. 됐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뭐 15세기, 16세기 정도의 대포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대포는 이제 크게 말해서 이제 후장식, 전장식으로 나눕니다. 후장식, 전장식. 예, 표현이 약간 좀 그렇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제 앞에서 장전을 하느냐, 처음부터 약간 이상하다. 이제 뒤에서 장전을 하느냐죠. 근데 이 당시 이제 뭐 해적 나오는 영화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한 방 빵 쏘고 나면 다 앞에서 이제 와가 몰려 들어가가지고 뭐 닦고 쑤시고 막 때 쏘시고 그렇죠. 그게 전장식. 앞에서 집어넣잖아요. 앞에서 놓고 쏘고 나면 또 앞에 닦아내고. 그렇죠. 요즘에는 뭐 포병으로 나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 당연히 뒤에서 집어넣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그 박격포는 전장식이죠.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내가 쏘놓고 이거 탁 놓고 아니 제가 81mm 박격포 그 소대장이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전장식이지.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박격포도 후장식은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지만 뭐 다른 나라에서 쓰는 이제 후장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장식이냐 후장식이냐 한데 이 장식은 다 전장식이죠. 그러면 이제 앞에다가 처음에 발사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맨 처음에 화약 집어넣고 일단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포탄 집어넣고 그다음에 다 뒤로 와가지고 화약에 불을 붙여야지. 거기다 이제 불 붙이는 거죠. 예. 도화선에다 이제 불을 붙이는데 이렇게. 불 붙이는 게 이제 불 붙인 화승이라고 그러죠. 네. 뭐 슬로우 매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천천히 타는 성냥. 예, 그런 걸로 하든지 아니면 이제 부싯돌식 그 이렇게 줄을 잡아당기면은 플린트락이라고 그래가지고 불꽃이 탕 튀기면서 불이 붙는 이제 바로 발사되는 이제 이런 방식이도 일단 빵 쏘면 일단 나가죠. 그렇죠. 그럼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꽂을 때 뭐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이제 일단 긁어내고 나머지 걸 긁어내야 이제 다음 것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한 방 빵 쏘고 나면 포가 뒤로 이제 밀린다는 거죠. 그 터졌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밀리도록 이제 못질해가지고 튼튼하게 붙잡아 놓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남으니까 찢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붙잡아 놓고 배전에다 딱 붙여 놓으니까 오히려 배가 작업을 하기 힘든 거예요. 앞에 가가지고 꽂을 대로 뭐 하고 화약도 집어넣고 포탄도 장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 앞에 작업 공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그럼 배전에서 이만큼 뒤로 밀리면 되지. 그렇지.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만큼이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계속 뭐 바닷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배가 흔들리는 와중에 요 사이에 대포알이 똑바로 나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앞으로 떨어져 그러면 배로? 배전을 건드리고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보면은. 야, 그건 막아야지. 그렇죠. 내가 볼 때 그 시대에 그렇게 해서 침몰한 배가 수십 배에서 대포를 쐈는데 그 대포 알이 우리 배를 치고 간다고? 그런 경우 많지. 그게 상당히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대포는 고쳐야지. 무조건 이제 선체 벽하고 딱 맞아가지고 최소한 그 문제는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육전에서도 사실은 포가 거기서 터져가지고 죽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 고민을 하다가 이제 16세기 영국이 이제 돌파구를 마련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대포를 이제 리어카에 실어. 바퀴 4개짜리 리어카 싣는 겁니다, 보면은. 고정식이 아니라.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바퀴 4개 달리는 이제 리어카. 예. 유식한 말로 하면 포가라고 그럽니다. 포가 실린 이제 그 마차 같은 이제 포가를 싣고 이거를 로프로 묶어놔요. 배전에다가. 바퀴는 달렸지만 많이 굴러다니지 못하게. 그렇죠. 핵심입니다. 그게. 일단 포가 빵 하고 발사되면 원래는 한 3m 정도 뒤로 물러나요. 그 바퀴를 달린 상태에서 쏘면 쭉 물러나죠. 반동 때문에. 네, 3m가 물러나는데 3m씩 물러나면은 난리가 나니까 이 밧줄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 한 1m에서 한 0.5m 사이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묶어놓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멈춰 서는 거죠. 그러면은 그 1m 정도 뒤로 가면은 그 앞에 그 작업 공간 1m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사람 몇 사람이 서가지고 뭐 급하게 작업을 할 만큼 다시 장전하고 청소하고 할 만한 공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쏘고 싶을 때는 다시 밀어가지고 앞에서 쏘고 준비 끝. 그러면 밀어가지고 딱 붙여놓고 쏘면 되는 거죠. 보면은 앞에 작업 공간을 그때 만들 수 그렇죠. 있게. 쏘고 나면 자동으로 작업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쏠 때만 한 번씩 밀면 이제 되는 거죠. 보면은 대포 밀고 작업하고 또 해서 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3m를 밀어서 다시 밀어야 되는데 여기는 1m만 밀면은 힘이 3분의 1만 들겠죠. 그러네. 그리고 빨리빨리 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배들은 다른 나라 해군은 이제 2분에 한 번 쏠 때 영국 해군은 이제 1분에 한 번씩 쏠 수 있는. 그러면은 배를 차이 큰데? 그렇죠. 차이가 큰 거죠. 남들 한 발 쏠 때 난 2발 쏘면은 훨씬 유리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영국군이 이제 돈이 많아서 몇 가지 이제 그런 기술 혁신이나 장점들이 있었어요. 아까도 이제 그 우리가 화승이라고 이렇게 부싯돌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화승을 썼어요. 이렇게 그 포술장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조준을 하다가 쏴야 될 때가 되면은 거기다 불을 딱 대는 거죠. 그러면 타들어가면서 이제 하다가 펑 터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육지에서는 그게 괜찮아요. 나는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움직여봐야 뭐 얼마 안 되니까 대충 쏘면 되는데 바다라는 데는 어떻게? 나도 움직이지. 상대도 움직이고. 그러면 지금 쏘면 될 것 같아라고 해서 딱 됐는데 움직이면 배가 맞을 일이 없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명중률이 진짜 낮겠다. 진짜 낮았죠. 근데 영국군은 이 처음에 화승을 쓰다가 슬로우 매치를 쓰다가 플린트락이라는 부싯돌을 쓴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부싯돌처럼 딱 돼가지고 이렇게 푹 당기는 거?
칙 잡아당기면은 그거 라이터 돌 그렇죠. 하면 예. 그러니까 거기다 화약 심지를 붙잡아 놓으니까 바로 불이 불이 붙는구나. 쫙 붙는 거죠. 이제 보면은 바로 불이 붙으니까 딱 보는 순간 지금 쏘면 될 것 같아. 칙 잡아당기면은 그 순간 빵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명중률이 이제 좋을 수 있는 그렇겠네. 예, 타이밍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영국 해군이 이러한 몇 가지들이 가해지면서 결정적인데. 예, 상당히 이제 장점이 많아졌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포 쏘는 이제 속도들이 그 전에는 2, 3분에 한 발씩 쏘다가 좋은 거 따라 하겠죠. 그러면 결국 너도 나도 이제 1분에 한 발씩 쏘는 식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고. 예. 그럼 속도가 빨라지면 이제 다음 사람들이 욕심이 나는 거죠. 좀 잘 맞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잘 맞으려면 대포가 똑바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포탄이 안에서 막 구르지 않고 화약 힘을 받아가지고 쫙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되게 힘든 기술이었어요. 그 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푸집 2개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구리물이나 철물을 흘려보내가지고 대포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대포가 딱 중심선이 맞는 게 아니고 어떤 놈은 비뚤어진 놈도 있고 이런 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쏘면은 이렇게 나가는 놈도 있고 슬라이스도 나고 훅도 나고 슬라이스.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장 마리치라는 이제 프랑스에서 일하던 스위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제 스위스가 이 정밀 공업이 강한 이제 나라인데 뭐 너무 단순하지만 당연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야 이거를 2개를 이렇게 맞추고 그거 맞추기 힘들잖아. 붙다 보면 흔들리고 안에 거 빼버려. 그러면 통인데 그냥 만들어 통으로. 통짜로 만드는 거죠. 통짜로 만든 다음에 깎아내. 파내자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구경만큼을. 예. 생각해보면 머리 좋은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파내는 그 밀링? 뭐 그렇죠. 밀링 뭐 보링 머신이 생기는 거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사이즈. 그렇죠. 딱 처음에 이제 그 쇳덩이를 이만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어디다 튼튼한데 딱 고정을 시켜놓고 가운데쯤에다가 딱 표시를 해가지고 쭉 파고 들어가면 쇠를. 예, 쇠를 깎아내는 쉬운가? 거. 그래서 이제 이 18세기쯤 되면 이제 이런 기술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레방아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보링 머신을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1750년쯤 되면 이제 프랑스 군이 딱 봤을 때 이거 누가 봐도 좋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 이제 조병창에다 다 배치를 합니다. 보면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장점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심선이 정확해요. 정확하니까 대포들이 이 대포나 저 대포나 이제 그 이상한 대포들이 별로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가 이제 그러니까 대포가 표준화된 거죠. 표준화된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안에 똑같은 구경으로 깎아서 만드니까 대포알을 여기다 딱 밀착을 시키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약이 빵 터졌을 때 제일 좋은 거는 화약 힘이 세지 말아야 되는데 셀 데가 없는 거죠. 없으면은 이게 다 포탄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대포알이 굴러다녀요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정거리가 짧았죠. 근데 이제 사정거리가 이제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부터는 이제 한 300에서 500m 정도까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날려보낼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그 설명 듣다가 전 갸웃했는데 예. 그냥 이런 원통을 하나 만들고 예. 이거보다 좀 큰 원통을 만들고 예. 주변에다가 부으면 예. 요 사이즈의 원통만큼 딱 비지 않아요? 그렇죠. 비죠. 그러니까 요만한 사이즈의 원통을 기계로 깎아내나 예. 요만한 원통을 만들어 놓고 주변에 부어서 나머지를 채우나 그렇죠. 같은 거 아닙니까? 결론은 같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원통 2개를 잘 겹쳐놓고 여기다가 뜨거운 수백 도의 쇳물을 부어 넣다 보면은 예. 안쪽에 있는 이 거푸집이랑 얘가 바깥쪽의 거푸집이 흔들려? 서로 흔들리면서 거푸집이 약해. 뭔가 약간 왼쪽 오른쪽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중심선이 안 맞은. 그러니까 나는 오조 이렇게 봐도 똑바로 안 나가는 거죠. 보면은 깎아내는 거는 그럴 염려는 없는 거예요. 튼튼한 데 딱 고정시켜 놓고 이미 딱딱해진 걸 그냥 깎아내니까. 깎아내면 물론 이제 힘은 들지만, 음. 그러니까 이게 훨씬 이제 그 확실한 방법이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서 이때서부터 조준선이 이제 잘 맞는 대포들이 등장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대포를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대포를 만들 생각을 합니다. 야, 깎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큰 대포를 만들면 좋겠어. 넓게 깎으면 되니까. 그렇죠. 넓게 깎으면 되겠어. 그러면은 대포의 무게는 당연히 많이 깎아내면은 무거워지겠죠. 아니죠. 가벼워지는 거죠. 예, 요만한 구멍을 뚫는 거나 이만한 구멍을 뚫는 거나 그러면은 주변만 얇게 놓고 뚫으면은 구경이 커지잖아요. 네. 야, 그러면 여기다 놓고 쓰면은 훨씬 큰 대포를 쓸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국에서 이제 캐로네이드라는
이제 대포가 등장을 합니다. 1770년에 이제 가벼운 함포를 만들자는 생각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만들던 회사 이름이 캐논이라는 스코틀랜드 회사라 가지고 여기서 만드는 대포라 그래서 캐논에이드라고 이제 부르는데 포신이 짧아요. 포신이 짧고 대신 가볍습니다. 예. 가벼워 가지고 원래 그 이를테면 영국은 이제 예나 지금이나 파운드 단위를 쓰고 우리는 이제 대포다 그러면 구경으로 쓰잖아요. 몇 미리, 몇 미리 함포 그러는데 영국에는 포탄 무게를 가지고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어요. 볼링처럼. 예, 그래가지고 뭐 32파운드 포냐, 뭐 18파운드 포냐, 뭐 이제 날아가는 이러면은 포탄의 무게를 이제 가지고 썼는데 구경이 아니라. 예, 원래 32파운드짜리 포탄을 날리려면은 3톤의 무게가 있는 대포로 써야 됐어요. 근데 캐논에이드는 이제 잘 깎아내니까 얇잖아요. 그러니까 1톤 정도 무게로 쓸 수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좋아. 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전 같으면은 이제 12파운드짜리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정도 대포 구경에다가 32파운드짜리를 쓸 수 있으니까 야 이거 좋겠네 라고 해서 해보니까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보면은 이게 그 포탄이 그 당시는 다 쇠덩이잖아요. 쇠덩이다 보니까 포구가 밀어내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상대방 배를 딱 맞았을 때 그냥 뿅 하고 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관통해버리는 거예요. 배 왼쪽 오른쪽 좌연 우연을 뚫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없어서 그 안에 그 사이에 있던 사람만 머리통 맞는 건데 맞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뭔데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안에서 터지는 대포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땐 돌덩어리라면서요. 그렇죠. 쇠덩이였는데 최대한 많은 파편 나무 조각들이 막 날아가가지고 그 안에서 대포알도 깨지고 그 다음에 그 나무 조각도 많이 나오고. 대포알은 뭘로 만들었는데요? 이 당시엔 처음에는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돌로 만들다가 철로 만들죠. 철덩어리. 예, 철덩어리죠. 쇠공이죠. 쇠공이죠. 예, 볼링공이에요. 쉽게 말하면. 쇠공은 남한테 쏘면 그걸로 배전이 깨지긴 하긴 하는데. 그렇죠. 그 쇠공도 깨져라. 쇠공도 깨지지만 그거보다도 이제 나무 그 배전이 깨지면은 그 나무 파편들이 튀겨 나가잖아요. 진해 배전 파편으로. 그렇죠. 맞은 애들이. 그걸로 맞아라. 그렇죠. 근데 이게 포구 초속이 좀 낮으면 속도가 늦으면은 이 힘이 나무를 충분히 깨는 거예요. 잘 안 깨지. 동그란 구멍만 남겠구나. 아니,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면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탱크들 있잖아요. 탱크들이 이제 날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저기 나타났네. 그랬는데 상대방이 그냥 트럭이에요. 아니면 아주 장갑이 얇은 장갑차잖아요. 그냥 쏘면 뭐 맞았나 싶을 정도로 그냥 휙 뚫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이 장갑이 두꺼우면 이거를 막 하면서 타고 들어오면서 그 안에서 하고. 이제 상대방 탱크 안에서 이제 이게 그 파편화되면서 살상이 되는데 상대방이 너무 이 소프트 스킨이라고 그래서 이제 얇으면 그냥 뭐 지나갔어? 하고 그냥 휙 가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캐논에이드 포는 속도가 늦으니까 이 운동 에너지가 딱 맞아가지고 상대방 그 배에 있는 이제 그 파편 조각이 많이 나오기 좋은 거죠. 나무 조각들이 묵직한 걸 던지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멀리 쏘기는 힘들다. 그렇죠.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야 이걸로만 한 포를 다 깔면 상대방한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겠어.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니까 치울까? 그 치우기는 좀 애매하잖아. 그래가지고 면문은 이걸로 갖다 놓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그 구경이 크잖아요. 여기서 큰 쇳덩이가 아니고 여기다가 온갖 이제 쓰레기? 그렇죠. 쇠뭉치 뭐 못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은 이제 깡통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빵 쏘면은 터지자 말자 그 깡통 안에 것들이 이제 대포를 벗어나는 순간 사방으로 퍼져나가죠. 산탄이죠. 스프레이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산탄총이 되는 거죠. 거대한 산탄총이 되는 거죠. 가까이 있으면 그것도 치명적이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랑 배랑 붙어가지고 서로가 이제 막 저 배를 뛰어오를 준비를 할 때 이 대포를 캐논에이드 한 방 빵 쏘면 상대방 위에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쓰러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영국 해군이 재미를 몇 번 봐요. 입에다 밥 가득 넣고 있다가 기후가 절묘하십니다. 보면은 재채기하거나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쓰는 포탄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는 처음에는 다 돌을 이렇게 돌로 만들었대요. 돌을 이제 한 땀 한 땀 이렇게 다 깨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밀어넣다가 16세기쯤 되니까 야 대포도 우리가 이렇게 주물에다 부어가지고 만드는데 포탄도 이렇게 만들면 쉬울 거 아니야. 그 생각하는데 200년이나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아 진짜. 그래 생각하면 그게 쉬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돌덩어리 포탄에 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 무겁지. 묵직한 이런 거죠.
비용도 싸고 위력도 좋아. 그럼 당연히 안 받으면 바보죠 보면은. 그러면서 16세기부터 이제 구형탄 라운드샷이라고 그래가지고 동그란 쇳덩이, 그러니까 볼링공이에요. 네. 이게 이제 표준화됩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포탄이 날아가면 파편이 빵 하고 터지잖아요. 그런데 옛날 나폴레옹 전쟁이나 이런 시절에는 그렇게 터지는 포탄은 극히 드물었어요. 그럼 뭐냐? 대부분 다 이 볼링공 날리는 거예요. 큰 거. 예, 그래서 이렇게 자 전진 그러면 줄 서서 쭉 가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포탄이 막 날라오면은 피해 일단. 아니 못 피하죠. 너무 빠르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운 없으면 이게 줄 서서 쭉 가다가 운 없는 줄에 탁 맞으면 그 줄이 휙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에 쭉 있다가 빛에 이렇게 몇 개가 빠지는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대포알이 무서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최대한 이렇게 횡대로 씁니다. 육지에서. 횡대로 쓰면은 운이 없는 한 놈만 맞는 한 놈 두 놈만 맞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포를 쏴봐야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때 기병이 등장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병이 하면은 이제 모아요. 이렇게 쫙. 그러면 기병이랑 보병이랑 만나면 보병은 모여야 기병이랑 싸울 수 있으니까. 그럼 싹 모아놓고 나면 기병이 빠져요. 그럼 그 순간에 이제 포병이 다시 쇳덩이를 쏘면 한 번 맞으면 이제 육지 전투에서. 예, 육기 전투에서는. 그래서 이제 구형탄을 이제 그 당시는 쐈는데 이제 당시에 보면은 24파운드짜리라고 이제 영국군이 쓰는 걸 보면은 100m 거리에서 1m 정도 두께의 떡갈나무 선체로 뚫고 들어가요. 당시 영국군이 보통 60cm 정도 두께였거든요. 떡갈나무 두께가 배전의 두께가. 그러니까 상당히 파괴력이 이제 좋은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주로 직접 맞던지 운이 없 정말 이제 대포알에 직접 맞던지 아니면 그 뚫고 들어가다가 이제 그 나무 파편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살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 배 구멍 뚫리면 침몰하겠네요. 그거는 이제 일부러 나중에. 처음에는 주로 쏠 때는 배를 침몰시킨다기보다는 상대방에 있는 전투원들을 살상하는 게 목적이고 상대방 배가 이제 별로 힘이 없어. 네. 그러면은 그때는 가급적이면 별로 침몰을 안 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왜? 뺏어오면 우리 배니까. 선원들만 수장시키고. 예, 특히 영국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를 뺏어오잖아요. 그러면 영국 재무성이 그 나포 보상금을 줬어요. 돈 줬어요. 자식. 그래서 이왕이면은 깨끗하게 갖고 와야 돼요. 견적 보자. 네, 견적 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보면은. 근데 막 여기저기 막 하면 야이씨 이거 수리비가 더 들어 그러면은 보상금이 확 깎이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왕이면 상대방만 군인만 싹 날리고 깨끗하게 갖고 올 수 있으면 최고였던 거죠 보면은.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유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3프로TV가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 기억하십니까? 그 약속을 위해 2022년 다이어리를 출시하였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 판매 수익금 전액을 보호종료 청년들을 위해 기부했던 것처럼 올해도 다이어리 판매 수익금 전액을 더 좋은 곳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다가온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네이버 혹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잘 써야 되겠네. 그러니까 암만 남이 따야지 그거 괜히.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이제 따려고 하는 일은 잘 없었던 거죠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양한 포탄을 만들어냅니다. 배에서 싸우다 보니까 이게 사람을 하나씩 맞추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배를 특히 이제 프랑스 해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로 영국군한테 쫓기는 입장이 많으니까 지겹게 쫓아오는 영국군을 어떻게 하면 못 쫓아오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돛을 찢으면 돼요. 제일 쉽잖아요. 돛이 없으면은 상대방이 못 쫓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동그란 포탄에
돛을 쏘면 구멍이 네. 하나 뽕 나고 끝나는데 이거를 이제 그 2개의 포탄을 이를테면은 쇠사슬이나 막대기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빙글빙글 돌면서 날아가요. 그러다 배에 딱 맞으면 이만큼 쭉 상처가 나니까 돛이 푹 찢어지는 거죠. 오. 예, 그래서 이제 사슬탄이나 봉탄, 봉으로 연결한, 바로 연결하거나 체인으로 연결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란 탄 2개를 연결하거나 두 개를, 예, 여러 체인. 개를 연결해서 같이 쏘거나.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놈들이 이제 이렇게 일직선으로 날아가니까 그러겠죠. 맞으면 이제 긴 놈이 나니까 요만한 동그란 걸로 쏘면은 상대방 뭐 마스트나 돛대나 아니면은 밧줄 이런 거를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한데 이렇게 쏘면은 맞을 확률이 확 높아지는 거죠. 쌍절곤 던지는 거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포도탄이나 아니면 산탄 이런 것들도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산탄은 지금 얘기하는 우리 그 산탄. 예. 그거고 포도탄은 이제 그 이런 조그마한 것들을 이제 한 판에다 이제 붙여 놓는 거예요. 보면. 예. 그러면 이제 요 밑에 판이 있으면 거기다 포도송이처럼 조그마한 놈들이 이렇게 막 붙어 있는 네. 요 상태의 거를 이렇게 집어넣고 쏘면 이놈들이 이제 날아가면서 이제 압력에서 깨져가지고 상대방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포도송이들이 날아가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철저하게 아우. 상대방 배를 맞추는 목적이 아니고 인명살상. 그렇죠. 인명살상용인 거죠. 이제 배는 성하게. 그렇죠. 대신 한 발만 맞으면 사람들은 이제 초토화 되는 괴로운 무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결탄이라고 그래가지고 뜨겁게 달궈가지고 쏘는 무게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맞아봐야 배가 침몰하는 일은 잘 없었어요. 그렇겠네. 맞추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대포로 쏴서 배가 침몰하는 경우는 막판에 저 어차피 갖고 가봐야 보상도 못 받을 것 같아. 확실하게 침몰시키자. 저놈들도 못 끌고 가게. 라고 해서 하든지 운이 좋아서 막 이게 쏘다 보면 이 대포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이놈이 상대방 화약고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제 한 방에 터지는 이 운이 좋아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런 대포를 가지고 싸울 때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멀리 안 나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한 300에서 500m 정도 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300에서 500m도 나간다라는 거지 그게 잘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에서 총 쏠 때가 한 250, 150 그렇죠. 이렇게 썼으니까. 예, 그래서 그 옛날 뭐 정도였겠네. 항상 상대방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싸우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당시에도 무조건 가까울 때까지 기다려 합니다. 그래서 200m 내에서 쏘는 게 원칙이에요. 예,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 쏘아도 왜냐하면 그거는 별로 위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경험이 부족한 프랑스 해군이나 스페인 해군은 장거리에서 자꾸 쏴요. 겁나니까. 근데 영국 해군들은 능숙하니까 이제 위에서 잘 다독입니다. 명당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계속 그러잖아. 부하장한테 기다리라 그래. 예, 그렇죠. 기다려. 예, 끝까지. 그게 기다린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다 두렵잖아요. 쏘고 싶거든요. 근데 멀리서 쏘면은 그 다음 장전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해서 밑에 군인들이 잘 기다린다는 거는 평소에 훈련과 통솔이 잘 된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당연히 200m 안쪽까지 들어온 다음에 한꺼번에 이제 그 일제 사격 브로드사이드라고 그래가지고 가진 모든 거를 한 번에 쏘는 거죠. 한 번 쏘고 나면 1분 있다가 또 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당연히 한 번 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장전할 때까지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제일 좋은 타이밍을 잡는 게 양쪽 다 타이밍이었고요. 여기서 또 영국하고 프랑스군이 차이가 납니다. 신기해요. 똑같이 배에서 싸우는데 겨냥하는 방향도 다르고 바람을 이용하는 것도 달라요. 영국 해군은 뭐 주로 100m 이내까지 끌어들이라고 그래요. 정말 가까울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우리 배가 파도가 치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순간 쏘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약간 위에 있고 상대방이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그러면 어디를 겨냥하느냐? 상대방 대포 있는 쪽. 밑에 쪽 포 가판 밑에 쪽을 겨냥하라고 가르칩니다. 보면 그러니까 위에서 약간 밑에를 쏘는데 그것도 상대방 배 약간 아래쪽을 왜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 화력을 빨리 무력화시키는 게 승리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럼 많이도 안 날아가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목선인데 예. 딱 해서 가판에 들어간다든지 배 사이드에 딱 상책이나 물 들어오고 그냥 침몰 아니에요? 침몰하기 왜냐면 침몰하려면 저 밑에까지 쏴야 되는데 그거보다 좀 위에 쪽에 대포가 있으니까 이 위쪽은 맞아도 뭐 파도가 잔잔할 경우에는 당장 물이 막 들어오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대포를 빨리 때려잡는 게 이제 서로가 목표였던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물속을 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또 반대예요. 파도가 이렇게 올라갈 때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상대방 배 약간 위쪽을 향해 쏘라고 그래요. 왜? 그러면 주로 이제 돛이나
이제 마스트, 그렇죠. 돛 이런 예. 거를 쏘라고. 그러니까 프랑스군 생각은 어차피 저 돛이 없으면 엔진 없는 자동차다. 그 다음서부터 차근차근 때려잡으면 돼. 아, 돛부터 부러뜨리거나 그렇죠. 찢어라. 찢어놓으면 상대방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뭐 주저앉은 오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이제 하면 된다. 그래서 영국군은 주로 바람을 등에 업고 그 다음에 그 프랑스군은 반대로 바람을 안고 이제 싸우는 걸 선호했어요 보면은. 서로 좋아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싸우면은 맨날 싸우겠네. 합이 잘 맞는 거죠 보면은. 근데 이렇게 보면 영국군이 유리해 보이는데 이제 상황이 그때마다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복잡했다라는 거죠 보면은.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불멸의 이순신 뭐 이런 영화에서 봤던 장면들이 많이 떠오르시면서 대포 몇 발 쏘면 끝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진 않아요. 이때 항상 우리도 뭐 보병으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이야기했지만 전투의 끝은 이제 보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깃발 꽂아야 되니까. 고지에 깃발 꽂아야 끝나는 거지 맨날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이때 해전도 마찬가지. 이렇게 대포들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끝판을 내는 거는 칼과 창입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 서로가 상대방을 좀 제압을 해놓은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올라탈 이제 상황을 보고 있다가 딱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맥주병 깨는 이유가 싸움할 때 예. 그걸로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눈 깔라는 뜻이죠. 그냥 상대방을 최대한 많이 이제 그 위협하고 줄여놓는 거죠. 사기 그래가지고 떨어뜨리는 이제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파이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군이 쓰는 창. 그 다음에 뭐 커틀라스라고 그래 해군용 칼 약간 다르게 모양이 달라서 다 이렇게 이름들이 있어요. 뭐 머스켓 총 이런 거 들고 가서 이제 육박전 우리가 그 뭐 영화에서 많이 보는 이제 해적 영화에서 많이 보는 이제 그런 연출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상대방이 올 때까지 왜냐면 이거는 주로 상대방이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상대방 네. 배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를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이 넘어오도록 가만히 이제 끌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캐노네이드 이런 포를 하나 딱 숨겨놓고 있다가 넘어올 때쯤 되면 넘어올 때쯤 돼서 저쪽에 우와. 넘어오려고 할 때 한 방에 쏴서 상대방을 끝장을 낼 수도 이제 있는 거죠. 아니면 높은 마스트 위에다가 예. 조그마한 포를 올려놓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쏴서 상대방을 아래로. 하나씩 저격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의 이제 넬슨 제독이 저격병에 맞아가지고 이제 전사합니다 보면은. 다른 배로 넘어가려다가 아니요. 이제 상대방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상대방 배 위쪽에 있던 이제 저격수가 이제 겨냥을 해서 쐈는데 그게 딱 넬슨 제독을 이제 명중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넬슨 제독 이야기는 뭐 해도 끝이 없을 만큼 되게 이야기 많은데 뭐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렇게 말하면 넬슨 제독을 좋아하나 보다 싶을 텐데 저는 이 넬슨 제독을 이제 저승으로 보낸 그 상대방 프랑스의 루카 함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배 이름이 르 두터블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예. 두려움 없는 뭐 이런 음악 뜻일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르 두터블의 이제 함장인 루카 함장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그래요. 잘 모르죠 우리는. 아시는 분 거의 없어요. 넬슨을 이긴 거예요? 결국은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이겼죠. 자기는 예. 죽고 불멸의 이순신 우리 이순신 장군하고 넬슨 제독이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가장 결정적인 전투에서 이기고 전사하면서 이겼다. 그렇죠. 예, 비슷한 모습인데 최 박사님이 오늘 집중하고 싶은 분은 그 당시에 일본 해군 그렇죠. 우두머리.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루카 함장이라는 사람을 이제 알게 되면서 되게 좋아했던 건 뭐냐면은 정말 냉정하고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도 꿈꾸고 운이 좋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트라팔가 해전을 앞두고 영국 해군은 이 프랑스하고 스페인 연합 해군들을 철저하게 틀어막고 있어요 미리. 그러니까 이제 아예 항구 앞에까지 밀고 가가지고 못 나오도록 아니면 조금 밖에 와가지고 밖으로 나오면은 때려잡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 해군이나 이 스페인 해군은 가뜩이나 원래 훈련도 부족한 상태였는데 항구 안에 있다 보니까 실전 같은 훈련을 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항구 안에서는 포 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맨날 배전에서 자 쐈다 치고 자 대포 밀어 다시 땡겨 자 장전하는 흉내 내고 이거 훈련하는 게 일이었어요 보면은. 근데 루카 함장이 옆에서 그거를 이렇게 하다가 하는 걸 지켜보다 보니까 이거 의미 없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야 쟤네들은 영국 해군은 전 세계 바다를 다니면서 실제로 맨날 포를 쏘고 호흡 딱딱 맞춰가면서 하는데 이런 어설픈 훈련을 하는 애를 데리고 나가서 바다에서 이 대포를 가지고 싸운다는 거는 뭐 쓸데없는 짓이다. 때려쳐 하지마
라고 해서 자기 배에 있는 훈련을 중단시킵니다. 그럼 뭐예요 저희? 우리는 백병전에 대비한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이 백병전 훈련하고 그 다음에 사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루카 함장 생각은 뭐냐면은 자 영국군이 쏘는 32파운드짜리 포탄에 맞아 죽나 우리가 쓰는 0.69인치짜리 그 머스킷 총알에 맞아 죽나 똑같다. 맞으면 죽는다. 근데 우리는 큰 거 쏴서 맞춰 주는 것보다 이걸로 오히려 더 전념을 하자. 그래 오늘 듣다 보니까 예. 대포가 뭔가 파편이 터지는 게 아니라 알이 날아가서 때리는 거면 예. 그 원가가 너무 많이 드는데.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한 발씩 이렇게 우리가 소총으로 쏴가지고는 상대방이 그 대포알이 날라올 때 난 일방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포알에 맞아가지고 배가 깨질 수도 있고. 예. 근데 사실 배 위에 있는 사람을 총으로 쏴서 맞춘다는 거는 거의 어렵지 불가능하지. 않죠. 근접을 해야지. 근접을 은폐하기 해야죠. 얼마 좋은데. 근데 이때는 항상 이제 근접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예. 근데 그 근접전이 벌어지기 전까지 상대방이 많이 두들겨 패는 게 서로 목적이었던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근데 루카 함장은 일단 맞자. 생각을 거꾸로 했던 거죠. 맞아 그러면. 특히 영국 애들은 주로 밑에 대포 있는 저기 쏘는 걸 좋아해. 그러면서 거기 사람 태우지 마. 문 닫아놓고 그냥 가만히 맞아. 대포는 포기. 그럼 어떡하느냐. 처음서부터 트라팔가전이 딱 벌어졌을 때 밑에 있던 친구들 다 올라와. 대포만 남겨놓고. 어차피 그건 무거워서 끌고 올 수도 없으니까. 그럼 뭐 합니까? 다 위로 올라가. 그래가지고 전부 마스트 위에 돛대 위에 밧줄로 뭐 거기 이제 그 사다리 같은 옛날 줄사다리 같은 데 있잖아요. 돛대 이러고 있으라고 이러고? 그렇죠. 거기 이제 위에 보면은 마스트 위에 그 파이팅 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사람이 몇명 타게 돼 탈 수 있지.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그 당시는 밧줄에 다 서로 익숙하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발 디딛고 이렇게 디딛고 이렇게 몸에 이렇게 줄 매가지고 다 있을 수 있었어요. 보면은 다 위로 새까맣게 이제 올려놓습니다. 보면 수백 명을. 왜?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제 벌써 넬슨 그 제독이 이끄는 이제 기함이죠. 예, 빅토리호가 이제 벌써 프랑스 기함을 떡실신시키고 난 다음에 쫙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 빅토리함은 커요. 이럴 때 네. 백문이니까 포가판도 3층이고 이만큼 크고 이 루카 함장이 끄는 루드터블은 이제 74문짜리니까 자가 2층짜리예요. 예. 그러면 약간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되는 배죠. 그래서 이 빅토리함이 이렇게 그 지나갈 때 보통 보면 이 작은 배들은 도망가죠. 이렇게 숨죠. 다른 네. 배 숨어가지고 이렇게 피할 기회를 노리는데 붙입니다. 딱 붙이니까 이 빅토리함은 이거 뭐야 작은 배가 붙어가지고 우리는 저쪽에는 더 큰 배를 잡으러 가야 되니까 네. 옆에 있던 이제 한 포를 열어가지고 일제 사격을 퍼붓죠. 그럼 보통 이렇게 한 방 맞으면 네. 상대방이 아 뜨거 하고 이제 뒤로 가야 되는데 계속 네. 옵니다. 계속 오다가 쿵 부딪혀요. 프랑스 배가. 예, 부딪힌다고 해서 한 번에 붙지는 않죠. 부딪히고 이렇게 가까운 거리까지 붙여왔는데 딱 붙이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위에서 이제 포탄 비가 쏟아지는 거죠. 총알 비가 쏟아지는 거죠. 그 위에 붙어있던 총, 라이플. 라이플 뭐 이런 것들이 수류탄 이런 것들이 막 비오듯이 쏟아져 내리는 거죠. 그러면 당시 배들은 보면은 밑에서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자 이제 쏴라 그러면은 그때서부터는 죽어라 쏘는 거죠. 쏘지 말라는 말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쏴야 되는 거죠. 쏘지 말라는 말도 전달하기가 어렵죠. 시끄러우니까. 그러면 제일 위에 상갑판에 누가 있냐면은 전투를 지휘하는 장교들. 그 다음에 상대방 이제 배들한테 뛰어오를 이제 소수의 세력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 보병들. 거죠. 근데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배 밑에는 이를테면 한 300명이 계속 포를 쏘고 있어요. 근데 배 위에 한 15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싹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딱 올라와가지고 그 위에 밑에 블라인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냥 거기다 못 찌려버리는 거예요. 나 수장시켜. 수장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배를 끌고 못지라고. 그대로 그냥 끌고 포로야 그냥 포로 돼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계속 놓쳐. 계속 너는 포 하나 쏘고 있어. 쏘든지 말든지. 그리고 우리는 위에서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보면은 대박인데.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니까 영국군이 이제 빅토리함이 완전히 이제 허를 찔린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 배를 계속 격파를 하려고 이제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조그마한 배가 붙었는데 마스트는 그래도 있으니까 위에서 일방적으로 쏘니까 이 넬슨 제독을 포함한 이 지휘부가 있던 이 상가판이 그 넬슨 그래서 죽었구만. 그렇죠. 이 상황이 되니까 이 배 위에서 이제 승승장구했던 영국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가판 위에 있던 사람들이 추풍 낙엽으로 쓰러져 나갑니다. 두 발로 서 있던 사람이 거의 없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배 뒤쪽에서 이제 지휘하고 있던 이 넬슨 제도까지 저격병한테 맞고 이제 전사하는 거죠. 이제 근데 보면은. 그러면 루카 함장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장군이? 그렇죠. 이겨야 돼. 이제 제독이? 그 거의 위에 움직이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걸 알고 이제 그 배를 딱 붙여놓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빅토리함이 더 크니까 높아요. 위에 내가 크면 뛰어내리면 되는데 약간 높아.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빅토리함에서는 이제 밑에 있던 놈들 이제 대포 그만 쏘고 올라와라라고 해가지고 병력을 이제 모으고 있었는데 루카 함장은 이 순간에 이제 그 위에 돛대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활대라고 있죠, 가로. 예. 이거를 이제 끈을 잘라가지고 다리를 딱 놓습니다. 보면은 아. 예. 아 자기 배. 자기 배에 이제 그 마스트에 붙어 있는 마스트는 수직으로 서 있으면 옆에 돛을 걸게 이렇게 활대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이 활대를 연결하고 있던 이제 줄을 끊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외나무 다리를 딱 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상대방 배로 이제 뛰어 올라가려고 네. 하는 순간에 만약 뛰어 올라갔으면 이제 트라팔가이저는 거꾸로 됐겠죠. 영국 해군 수뇌부 전멸, 네. 포로, 뭐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뭐 무승부 정도로 끝났을 수 있을 텐데 이때 이제 다른 이제 영국 함대가 왔어요. 뒤늦게 이제 구출하러 온 거죠. 그러면서 이쪽에 이를테면 여기 빅토리함, 여기 루드터블 딱 서 있으면 둘이서 이렇게 지금 치고받고 있는데 이쪽에 루드터블 이쪽에다 배를 딱 들이대는 거죠. 근거리 대놓고 이제 옆에다가 포를 쏘니까 루드터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이제 뒤에서 칼빵을 맞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결국은 이제 두 손 두 발을 드는데 그러니까 정말 승리 직전에 이제 놓친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제 이 트라팔가이저는 영국군의 대승으로 이제 끝났으니까 역사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끝나는데 저는 이제 루카 함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우리가 살다 보면 뭐가 더 있으면 좋겠는데, 뭐가 좀 더 있으면 해볼 만한데, 자본금이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얘기 대부분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루카 함장이라는 사람은 이 부족함을 탓하는 게 아니죠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쥐어짜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루카 함장 같은 그런 인생이잖아요. 넬슨 제독처럼 내가 최강의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고 넉넉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끌고 가는 상황은 거의 없잖아요 보면. 아, 오늘 또 왜 이 얘기를 해가지고 또 김프로는 감동받고 또 뭐 한도 하나. PD 둘밖에 안 되는데 또 뭐 만든다 또. 아 진짜. 눈치 빨러. 또 내가 뭘 해야 되겠구만. 저는 이 루카 함장이라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패자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돼서 이제 트라팔가이전 끝나고 영국에 이제 끌려갔다가 근데 이제 함장끼리는 이 정도 장교되면 다 대우를 해줘요. 서로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프랑스로 다시 돌아와서 복귀를 해요. 복귀를 하는데 이 사람 이 루카 함장 인생은 참 파란만장해서 그 다음에 스페인 근처에서 다시 벌어졌던 해전에서는 또 배가 좌초를 합니다. 배가 이렇게 기울어요. 근데 배가 기울는데 영국군이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오니까 이쪽 배 한 편은 어떻게 돼요? 다 하늘로 쏠 있잖아요. 겨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야, 배 바닥 뚫어. 대포로 쏴서 배 바닥을 자기 바닥을 쏩니다. 그래서 포를 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을 또 이제 공격을 해서 상대방을 쫓아내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치열한 삶을 사셨네.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이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포를 쏴온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보다 큰 대포가 있어. 상대방 배가 더 커. 그러면 대부분의 이 해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네. 그리고 그게 맞아요. 사실 해군이라는 것들은 육군이랑 달라가지고 무슨 이 힘 대 힘으로 부딪히면 다르게 쓸 방법이 별로 없어요. 네. 특히 이런 큰 바다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쥐어 짜내면. 이 양반에 대한 뭐 책이 따로 있어요? 루카 함장에 대한 책? 저도 찾아봤는데 잘 없어요. 이 사람 기록이 그렇게 많지. 역사가 쓰는 기록이라고. 네, 그리고 이제 줄을 이제 이후에 이제 뭐 나폴레옹에 계속 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백일천하 이럴 때도 계속 섰기 때문에 영화로 한번 나왔을 법한데.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이 루카 함장이 영웅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원자력 잠수함에는 이 루드터블이라는 한 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루드터블. 예. 그러니까 졌지만 젖잘 싸죠 이제 보면은. 사실 이보다 잘 싸우긴 쉽지 않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했다라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그래도 진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끌었던 배 함정을 이름을 붙이는 건 좀 찜찜한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프랑스 해군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미국도 아니고 뭔가 불리하고 열세인데 근데 잘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은 드네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뭘 해보려는 그 그렇죠. 혼신의 노력이 예. 이 루트터블함, 예. 루카 함장의 얘기인데 우린 대포 없어. 뭘 안 해봐야 돼. 될 것 같아. 아, 지금 왜?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두 분께 말씀드린 게 아니죠. 저예요. 이제 셋이야. 우리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이제 지구본 드리는 연구소를 한 가지만 너무 오래 한 것 같아. 아, 네? 진짜 우주 이야기 하고 싶으니까 정말.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보면 이 루카 함장이. 그러네. 아. 넬슨은 왠지 정이 안 가네. 그러네. 넬슨 제독도 되게 낭만적인 인물이에요. 정말 낭만적인 인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트라팔가 해전이 어떻게 보면은 넬슨 제독의 그 낭만스러움이 만들어낸 결과를 수습하려고 만들어냈던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이야기는 뭐 그 이제 기회 얘기는 되면 다음번에. 다음번에 바로 하기는 그렇고. 예. 그랬습니다. 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